이거는 이제 택지지구내 수자원공사에서 택지를 분양을 한 겁니다. 직접 요 필지 두 개를 낙찰을 받아서 다세대를 신축을 한 겁니다. 건물 하나는 13세대, 건물 하나는 12세대 이렇게 해서 총 25세대 되어 있고요. 택지지구는 처음에 이제 토지 분양을 하고 상권이 형성되기까지 최소 5년에서 길게는 한 10년까지도 이렇게 봐야 상권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거는 15년도에 낙찰 받아서 2020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 5년간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했을까요? 계약금만 넣고 중도금을 그냥 연체하면서 끌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 10%만 가지고 토지 투자를 시세 차익형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했다는 거죠. 이 토지 필지 하나 낙찰 금액이 약 2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85평이. 그래서 2,200만 원 내고 5년 동안 투자한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다가구든 다세대든 낙찰 받고 대출 받아서 잔금 납부해서 등기를 가지고 오잖아요. 이거는 소유권은 수자원공사에 있지만 낙찰 받음으로써 소유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토지 분양권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건폐율, 용적률, 몇 세대 들어간다든지 등등등등 이런 신축을 하기 위한 조항들이 지자체 지구 단위 계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건폐율 50%에 용적률 150%입니다. 건폐율 50%라는 거는 땅이 있으면 바닥 면적이 50%만 가능하다는 거고요. 150%는 50%짜리가 3계층이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층부터 2층, 3층, 4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1층 필로티는 용적률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쓰는 층수는 3계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토지 사용 목적 자체가 다세대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단독주택을 짓거나 다가구로 짓거나 근생으로 짓거나 절대 불허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세대를 지었던 거고, 사실 이거를 다세대를 신축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여기 공단들이 엄청나요, 수요들이. 그래서 여기는 임대 수요가 거의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생기면 바로바로 들어와서 채우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매립지거든요. 근데 매립지가 신축 관점에서는 일반 땅하고는 좀 다릅니다. 바닷가를 흙을 부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지반이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사를 할 때도 파일을 박아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라든지 파일 공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세금 관점에서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다세대라는 건 뭐예요? 이 25세대잖아요. 그럼 집이 25채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신축하면서 내가 25채를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세법 기준으로 보면 다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세제상 불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택을 신축하면서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크게 3가지 세제 혜택이 있는데, 취득할 때 취득세 면제 혹은 감면 혜택이 있고요. 주택을 보유할 때 다주택자 포지션으로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뭐예요? 종부세죠.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10년 동안 보유를 하고 있으면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기 때문에 10년 보유한 동안에 취득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그리고 여기는 보면 지금은 11월 달에 지금 조정지역에 해제가 됐죠. 근데 원래 조정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개인 명의로 어떻게 돼요? 매도를 할 때 추가과세라는 게 있죠. 양도세 추가과세가 3주택 이상부터는 기본세율 플러스 30%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25채를 팔 때 한 채 남을 때까지 계속 플러스 30으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게 별로 없겠죠. 근데 다행히도 양도세 추가과세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게 된다면 10년 보유하고 그 이후에 팔 때 추가과세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비조정지역으로 바뀌었지만 다시 언제 어떻게 지정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거를 만약에 법인으로 신축했다라고 하면 법인도 이제 취득세, 보유세는 똑같고요. 양도할 때 법인은 뭐가 있어요? 법인세가 있고 법인세 추가과세가 있습니다. 추가과세 20%가 있죠. 그 20%도 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단순히 이제 법인으로 매입하고 사고 파는 행위는 보유세라든지 양도세, 추가과세를 조심을 해야 되지만, 법인으로 신축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신축 관점에서는 법인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25채를 개인 명의로 신축했는데,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요, 내가 살고 있는 거주주택은 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수에서 빠진다는 거죠, 양도세 관점에서.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걸 보면 총 25세대가 보증금 2억 8,500에 월세가 425만 원 정도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동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토지가 2억 2천, 취득세랑 이것저것 하면 한 2억 3천 정도고요. 공사비 7억 2천에 토지 플러스 공사비 플러스 기타 비용에서 전체 원가가 한 10억 정도입니다. 처음에 이제
토지 상태에서 대출을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거 공사할 때 자기 부담이 얼마면 공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면 최소한의 에코티가 필요합니다. 물론 거기서 조금 더 필요할 수는 있어요. 이제 분양권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금 10%만 있어도 되는 거지만은, 등기를 치게 되면 대출이 80%가 나와요. 그래서 토지 대출 80%, 공사비 대출 80%, 이제 원가의 거의 약 80%, 실제로는 80%보다는 자부담이 조금 더 들어가지만 약 80% 정도가 대출로 되기 때문에, 실제로 원가가 10억이라고 하면 2억만 있으면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신축을 한 다음에 토지 대출, 공사비 대출인 비선고 대출을 이제 준공 전환 대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게 토지 상태가 이제 더 이상 아니거든요. 부동산 상태이기 때문에 준공 전환 대출로 전환이 되게 되면 대출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준공 대출 금액이 얼마 받았을까요? 8억 2,500. 그럼 보증금 얼마 받았을까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얼마라 했죠? 2억 8,500. 그 대충 두 개 더 해보세요. 얼마예요? 11억 정도 되죠. 근데 제가 아까 원가는 얼마라 그랬죠? 10억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주거용을 이렇게 신축을 하면 토지, 공사비, 기타 비용 등등 해도 결국 준공을 하고 대출 플러스 전월세를 세팅하게 되면 보통 무피나 풀피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만 잠깐 돈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중요한 거는 부동산은 이제 가치 상승을 해야 되는 건데, 토지를 2억 2천에 받았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런 땅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2015년도에 낙찰 받았으니까 그런 거고, 이게 이제 2025년 30년이 된다고 하면 훨씬 더 다르겠죠. 물론 건물은 어느 정도 일부 감가상각은 있겠지만 토지는 우리나라 수도권의 특성상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뭐 15억, 18억 매도가 된다고 하면, 통으로 원가가 10억이니까 그 사이에 10년 동안 임대 수익을 거두고 나중에 이제 매도 차익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진짜 좋은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세대를 개인 명의로 신축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법인 명의로 내가 주택을 신축한다, 그러면 개인 명의의 주택수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법인으로 토지를 사서 살 집을, 주택을 짓고 다가구든 다세대든 단독주택이든 지어서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는 내가 거기에 시세 기준으로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세가 오를 때는 법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 재산세 감면, 그러니까 종부세 합산 배제되죠. 이제 양도할 때 추가과세 배제되죠. 그 다음에 개인 명의는 뭐가 장점이 있어요? 주택세 빠지잖아요. 주택수는 갖고 있으면 뭘 해요? 분양권 투자라든지 강남에 있는 재건축 투자라든지 갭 투자라든지 이런 명의를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법인 명의를 씀으로써 나중에 이 법인으로 산 이 부동산도 10년, 15년 이후에 어떻게 될 거예요? 당연히 뒤로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오르기 때문에 그 차익도 내가 아닌 또 다른 내 법인으로 수익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면 되고, 지금 이거는 뭐 다세대지만 그냥 뭐 아파트 한 동씩 이렇게 지으면 됩니다. 내가 거기 하나씩 살고. 간단하죠?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택지지구내 뭐 다세대 관련해서는 설명 이 정도로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매물들이 나와 있을 때 지어진 거 말고 땅으로만, 택지로만 나와 있을 때도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이게 이렇게 지어지겠구나 라고 그 땅을 봤을 때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땅을 그냥 절대적인 가격만 보지 말고 내가 얼마를 투입할 수 있으면 이 땅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그럼 아까 대출 거의 80% 얘기했잖아요. 80%는 거의 나오거든요. 그래서 80% 했을 때 내 투자금을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원가 계산인 거죠. 또 건물이 올라갈 때도 얼마의 비용이 투입되면 내가 이 건물까지 완공할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리스크 해체할 때 다세대 신축을 했을 때 여기 주변에 공실이 많으면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임대 수요가 풍부해. 정말 풍부하면 고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설정해 둔다고 했잖아요. 최악의 경우에는 전세로도 내 투자금을 다 회수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면 리스크가 없겠다. 물론 그 전세를 놓으려고 투자하지 않았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공격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원가 계산, 그 다음에 내가 최악의 경우 설정하고 다 됐을 때 이익금이 얼마인지, 그렇게 된다 하면 이런 물건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일단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토지를 왜 사냐면 거기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애매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하는 것도 수익화되는 방법이지만, 신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내가 마음껏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을 보는 눈만 생긴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레버리지까지 활용하면서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이제 고급으로 가면 사실 뭐 상가나 주차장 용지나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말 내공이 쌓여야지만이 해 갈 수 있는 단계죠. 그런데 주거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좀 출발을 한번 보신다고 하면 택지 투자도 가능하고 신축해서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옵션을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아까 흑도님께서 절세법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챙긴다고 하면 꼼꼼한 투자가 가능합니다.